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정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보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유튜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또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마음이 아프면서도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친구들이 해보고 싶어요,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이 욱재야 이거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제 마인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먼저 나서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오늘날의 문화 때문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청소년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어떤 이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청소년들이 세상 말로는 길을 못 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잘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모두 자기 상태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경쟁 상황 속에서, 그죠? 경쟁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내 삶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 있죠? 내 삶에서 사랑받지 못할 만한 것들, 내가 잘 못하는 것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어떤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존감, 긴 말로는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자존감은 낮고 열등감으로 인한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교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행동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조금 쉬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조금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어떤 주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1등이 되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 가도 뭔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듣던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은 신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흐름이 이 교회로도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성인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자존감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존감을 지키고 높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자신이 이뤄놓은 어떤 과거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저지른 어떤 과오나 실수나 문제들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그 과거의 문제가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과거의 문제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런 실수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랬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선이 다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끙끙끙끙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 또 내가 걸어오면서 저질렀던 여러 문제나 실수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 여러분 요즘 보십니까? 저는 이 펜트하우스를 몰랐는데요.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예고편을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 같아서 월요일, 화요일 오후 10시가 되면 그걸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스케줄을 다 끝내고 나면은 그걸 볼 시간이 없어서 재방송으로 운동을 하면서 보거나 또는 잠시 산책을 할 때 보곤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펜트하우스에 보면은 은별이인가요? 하는 그 친구가 나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부자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별이라는 친구는 그 엄청나게 빵빵한, 세상 말로 빵빵한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만 살아가요. 왜요? 자기는 공부를 못하거든요. 자기는 성악을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들을 이기고 또 엄마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망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상황만큼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요구를 받고 또 많은 어떤 과제들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채찍질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옛날에 제가 집에 살면서 이 휘파람을 막 불었어요, 저녁에. 그러면 막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그 도둑이 들어온다. 그리고 또 손톱을 깎으면 재수가 없어진다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 도둑들이 밤에 휘파람을 가지고 사인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 도둑들이 진짜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빈도수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의 많은 친구들이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못하지 않을까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금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연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아내랑 함께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동네의 자전거 샵에 가서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중고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뭔가 엄청 멋있는 자전거 있죠. 그리고 기어도 아주 막 좋게 달려있는 거.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서울 강남도 가고 인천도 가고 해서 저 거랑 저희 아내 거를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어요. 물론 중고로요. 중고지만 무엇인가 메이커가 있고 멋있는 자전거를 타야 내가 가치가 있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을 조금 낮춰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과연 나처럼 그렇게 멋있는 걸 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주위에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남에서 또 인천에서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타는데요. 아무도 저희와 같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를 지금, 내 생각을 어디에 지금 고정해 두고 있습니까? 계속 나는 비관적인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뭐가 좀 딸리는데?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는데? 나는 학원을 못 다녀서 영어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학교나 어떤 기업에서 발표를 맡을 때가 있죠. 발표를 맡을 때도 당연히 잘 못할 수 있어요. 혹시 그 발표를 처음 맡게 된다거나 또는 내가 내향적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잘 못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내 속으로 나는 발표를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근데 발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발표대회에 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차이점이 있고 남들은 장점이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스스로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남들이 생각했을 땐 그것이 내 장점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네. 한마디로 정말 스스로 그냥 위안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살았잖아요.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아빠가 나를 미워해도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형제애도 있었고 가족애도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편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핵가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원룸 이런 게 너무나 많죠. 혼자 살아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채찍을 맞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집에 와서도 채찍질을 당하거나 또는 아무도 나에게 당근을 줄 사람이 없죠. 혼자니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혼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또 혼나요.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 왔는데 또 왜 늦게 왔냐고. 그죠? 네. 왜 늦게 왔냐고. 옷이 이게 뭐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시험은 잘 봤냐고. 왜 못 봤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참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남에게 기대기 쉽고 남을 의지하기 쉽고. 근데 남의 시선에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보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내 탓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남의 탓으로 또 환경 탓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 오늘 너무 잘했어. 나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루가 무기력합니다. 저는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카페에서 음료수 이렇게 한잔하면서 노트를 한 장을 딱 줬어요. 한 장을 주고
네가 오늘 한 것을 한번 다 적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잠자기, 뭐 멍 때리기, 그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게 밥 먹기도 있고 또 뭐 산책하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서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만난 스케줄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활동했네. 야, 너 엄청 열심히 살았네.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상담도 받으러 오고. 야, 엄청 너 노력했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못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루를 돌아보면 분명히 감사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뭐였죠? 자신을 용서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해 본다면 오늘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해서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또 장비를 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저의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요. 제가 이 영상 하나를 완성을 시킬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완성이 됐다면 한 번에 만든 영상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시간과 또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엄청 엉성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 상태로 멈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언젠가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멋진 강사님들처럼 저도 성공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사장에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망치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회색깔, 먼지도 나고 막 콘크리트라서 아직 뭣도 없어요. 시멘트가 막 덕지덕지 처해져 있고 칠해져 있고 또 막 쇠창살이 막 튀어나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 아니죠.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면 아주 멋지고 예쁜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형편이 그렇다고, 내 처지가 그렇다고 평생 그렇게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함께 저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